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오랫동안 구박을 당했다면 어떠실까요? 오늘은 3년 동안 온갖 구박과 학대를 받던 한 며느리가 마침내 화끈하게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며느리는 어떻게 시댁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한양의 부유한 양반가 윤씨 집안. 이곳에 3년 전 한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진주 강씨 강설아였습니다. 강설아는 부유하지 않은 양반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중매쟁이가 윤씨 집안의 혼담을 가져왔을 때 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설아야, 부유한 집안이란다. 내가 고생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부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다. 너 같은 가난뱅이 집안 출신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된 것만도 감지덕지해야 한다. 알겠느냐? 예, 어머님. 앞으로 집안일은 모두 내가 한다. 새벽에 일어나서 우물물을 길어오고 아침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해라. 우리 집에는 하인이 많지만 너는 며느리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예, 어머님. 시누이도 심했습니다. 언니, 내 옷 좀 빨아줘. 아, 그리고 내 비녀 어디 갔어? 찾아줘, 빨리. 내 방 청소도 해. 먼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어머니께 일러 바칠 거야. 남편 윤재혁은 더 심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아예의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 말 대답하지 마. 내 의견은 필요 없어. 강설아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밤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밥을 지어도 청소를 해도 빨래를 해도 칭찬은커녕 구박만 돌아왔습니다. 이게 밥이야. 돼지 먹이지. 청소를 이렇게 해? 여기 먼지 좀 봐라. 빨래가 제대로 안 됐잖아. 다시 해. 강설아는 하루에 한두 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먹고 남은 것을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몸은 점점 야위어 갔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밤이면 강설아는 홀로 울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친정 방문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가면 시댁 흉을 본다. 절대 안 돼. 3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설아는 우연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강설아 좀 내쫓을 수 없나요? 너무 보기 싫어요. 참아라. 저것이 집안일을 다 하니 돈 주고 하인들을 부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공짜 하인인 셈이지. 하긴 그렇네요. 그럼 계속 부려먹어야겠어요. 그 순간 강설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나는 이 집안에서 그저 하인도 아니고 노예였구나. 강설아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겠어. 이 집안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그리고 무릎 꿇고 빌게 만들겠어. 강설아는 똑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려서부터 갈고 닦은 뛰어난 바느질 실력이었습니다. 강설아의 어머니는 궁중 침방에서 일했던 바느질 명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최고 수준의 바느질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실력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어. 내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석 달 후 집안에 큰 경사가 생겼습니다. 시누이의 혼례가 결정된 것입니다. 혼처는 한양의 명문가 안동 김씨 집안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혼처를 잡았구나.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혼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혼례복은 한양 최고의 침선장에게 맡겨야 해. 우리 딸이 최고로 아름다워야 하니까. 시어머니는 한양의 유명한 침선장 박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맡을 수 없습니다. 올해는 어렵습니다.
뭐라고? 혼례가 코앞인데? 시어머니는 다른 침선장들에게도 연락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일이 밀려 있어 기간 내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떡하지? 미향이 혼례복을. 시어머니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강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뭐 내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동시에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게 내 혼례복을 만들어? 웃기고 있네. 그냥 하인들 옷이나 입는 게 내 수준이지. 하지만 강설아는 침착했습니다.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 제가 만든 혼례복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마음에 드신다면 강설아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저를 사람 대접해 주십시오. 뭐라고? 3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하루 한두 끼만 먹었고 욕과 구박만 들었습니다. 만약 제 혼례복이 훌륭하다면 저를 며느리로 사람으로 대해 주십시오. 시어머니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래, 해보거라. 어차피 못 만들 테니까. 그럼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강설아는 그날부터 혼례복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만 바느질을 해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비웃었습니다. 저것 봐라. 밤새 바느질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열흘 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설아가 만들고 있는 혼례복의 일부를 본 하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솜씨 좀 보세요. 저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바느질입니까? 제가 평생 일하면서 본 것 중에 최고입니다. 소문이 퍼지자 시어머니도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그럼 한번 봐야겠네. 시어머니가 강설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작업 중인 혼례복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혼례복의 치마에는 화려한 자수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자수가 아니었습니다. 꽃잎 하나, 새의 깃털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정교했습니다. 실의 색깔도 미묘하게 변화를 주어 빛의 각도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보였습니다. 아니, 이것은 저고리에는 모란 꽃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꽃잎에 겹겹이 쌓인 모습이 사실적이어서 마치 진짜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바느질 솜씨는 궁중 침방 수준이잖아.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양의 최고 침선장들의 작품을 많이 봤지만 이 정도 수준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솜씨를? 강설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궁중 친방 상궁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어머니께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이라는 이유로 이 시댁에서는 한 번도 제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너의 어머니가 궁중 침방 상궁이었다고. 예, 어머니는 선왕비마마의 의복을 만드셨습니다. 저도 10살부터 어머니에게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들이 3년 동안 하인처럼 부려먹었던 며느리가 사실은 궁중 바느질 기술을 가진 명인이었다니. 한 달 후 혼례복이 완성되었습니다. 혼례 당일 신부인 시누이가 혼례복을 입고 나타나자 하객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저 혼례복 좀 보세요. 예술 작품이네요. 어디서 저런 혼례복을 구했습니까? 혹시 한양 최고의 침선장 작품입니까? 신랑 측 어른들도 놀랐습니다. 이런 혼례복은 처음 봅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신랑의 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사돈어른, 이 혼례복은 어디서 만드신 겁니까? 솜씨가 정말 대단합니다. 시어머니는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강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부인께서 말입니까? 예, 저는 이 집안의 큰 며느리입니다. 신랑 측 어른들이 놀라서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솜씨를 가진 며느리를 두셨다니 사돈, 정말 복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기보다 부끄러웠습니다.
3년 동안 이런 며느리를 하인처럼 부려먹었다는 사실이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혼례가 끝난 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원 윤씨 집안에 궁중솜 씨의 며느리가 있대. 그 혼례복을 본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대. 마을의 양반 부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윤 부인, 며느님께 우리 딸 혼례복도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비용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부탁드립니다. 하루에도 몇 명씩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난처해졌습니다. 강설아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혼례복을 완성하면 저를 사람 대접하겠다고. 저는 이제 집안일을 절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겠습니다. 또한 손님들의 주문을 받아 바느질 일을 하겠습니다. 그 수입은 모두 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강설아의 바느질 솜씨가 알려져서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설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욕을 하거나 구박하시면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너? 선택은 시어머님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이를 갈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좋다. 내 말대로 하겠다. 강설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부터 강설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설아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주변 지역의 모든 양반가에서 강설아에게 바느질을 의뢰했습니다. 강설아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하인이 아니라 전문 장인으로 대접받았습니다. 얼마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 부인, 큰일 났습니다. 마을의 이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궁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세자빈 마마의 혼례복을 만들 침선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예, 세자빈 마마의 혼례복이라고요? 예, 궁중 상의원이 여러 행사와 연회로 분주하여 추가로 침선장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양의 침선장들이 모두 바빠서 지방에서도 실력 있는 침선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 부인을 추천했습니다. 강설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왕세자빈의 혼례복이라니. 이것은 조선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내일 궁중에서 보낸 담당 나인이 오십니다. 강 부인의 솜씨를 보고 결정하신다고 합니다.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설아야, 정말이냐? 왕세자빈 마마의 혼례복이라니. 이제 시어머니는 강설아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존중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영광이다. 잘해야 한다. 예, 어머님. 다음 날 궁중에서 정상궁이 왔습니다. 그녀는 궁에서 온 여성답게 품이 있었습니다. 강 침선장을 만나고 싶습니다. 강설아가 나왔습니다. 소인이 강설아입니다. 정상궁은 강설아에게만 들리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자빈 마마께서 강 침선장의 처우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명을 내리셨습니다. 명이라니요? 앞으로 강 침선장은 궁중 침선장으로 정식 임명됩니다. 그리고 의복이 완성되는 기간 동안 매달 녹봉을 받으실 것입니다. 강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궁마마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신우이의 혼례복이 명작이었다고. 직접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상궁마님. 강설아는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고리, 치마, 혼례복, 모든 작품이 완벽했습니다. 정상궁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니, 이 솜씨는? 제 어머니가 궁중 친방상궁이셨습니다. 박상궁님을 아십니까? 박상궁, 설마 선왕비마마를 모셨던 그 박상궁. 예, 제 어머니이십니다. 아, 박상궁마마님의 따님이셨습니까? 박상궁마마님은 제 스승님이셨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예, 제가 처음 궁에 들어가 박상궁님께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정상궁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설아의 손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거친 피부. 이런. 정상궁은 상황을 대충 짐작했습니다.
왕세자빈 마마의 홀레복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상궁마님. 저에게 영광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상궁은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윤부인 강침선장은 이제 궁중 침선장이 되십니다. 왕실의 의뢰를 받은 장인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물론입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왕세자빈 마마의 홀레복을 만드는 동안 오직 홀레복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 상궁마님. 정상궁은 강설아에게 비단과 재료들을 건넸습니다. 최고급 비단입니다. 세자빈 마마께서 직접 선택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궁마님. 정상궁은 이어서 모든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세자빈 마마의 명이십니다. 강침선장은 이제 왕실 침선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정상궁은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윤부인 강침선장은 이제 왕실이 보호하는 장인입니다. 앞으로도 잘 모시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입니다. 정상궁이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강설아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상궁이 떠난 후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강설아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설아야, 힘들면 쉬어라. 음식도 최고로 준비해주마. 시누이도 달라졌습니다. 언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남편 윤재혁도 태도가 변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소. 미안하오. 하지만 강설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왕실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강설아는 석 달 동안 오직 홀레복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그녀를 받들었습니다. 홀레복을 만드는 동안 강설아는 자신의 모든 기술과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세자빈 마마의 홀레복은 조선 최고의 작품이 되어야 했습니다. 원삼에는 용과 봉황을 수놓았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용과 봉황이 아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용이 승천하는 모습, 그 주변을 봉황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되었습니다. 치마에는 사계절의 꽃을 수놓았습니다. 봄의 매화, 여름의 연꽃, 가을의 국화, 겨울의 동백. 각 꽃마다 수백 가지 색실을 사용하여 실제 꽃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저고리에는 글자 안에 작은 꽃과 나비를 그려 넣어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석 달 후 홀레복이 완성되었습니다. 정상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홀레복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예술입니다. 제가 평생 본 의복 중 최고입니다. 과찬이십니다, 상궁마님. 아닙니다. 이것은 궁중에 보관될 명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상궁은 강설아에게 큰 상금과 함께 왕실의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강설아는 모든 식구들을 사랑채에 모이게 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이 집에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강설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새벽부터 잠들기 전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한두 끼만 먹었습니다. 구타당하고 욕먹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설아야, 그건 시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지만 강설아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요,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이런 실력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강설아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난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다면 저는 제 실력을 기꺼이 이 집안을 위해 사용했을 것입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하인도 아닌 노예로 취급했습니다.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건 어머님, 저것이 집안일을 다 하니 하인들을 부릴 필요가 없다. 공짜 하인인 셈이다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우이는 저에게 언니라고 부르면서도 하인보다 못하게 대했습니다. 제 방 청소, 제 빨래, 제 심부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신우이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강설아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아내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고 제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령만 했죠. 윤재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겠다고. 설아야, 시어머니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여러분을 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설아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시했던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강설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우이의 홀레복을 만들면서 저는 제 실력의 일부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놀랐죠.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세자빈 마마의 홀레복을 통해 저는 제 진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저는 왕실 침선장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꿈꿔도 얻을 수 없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강설아는 시댁 식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깨달으셨습니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설아야,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신우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미안해요. 남편 윤재혁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소. 당신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던 나 자신이 부끄럽소. 용서해 주시오. 강설아는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복수구나. 하지만 강설아는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강설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릎 꿇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 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만 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강설아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여전히 이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대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가씨. 강설아는 신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도 이제 시집을 갔으니 며느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것을 당신의 며느리에게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언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 강설아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당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의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한다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보, 나는 변하겠소. 진심으로 당신을 아내로, 동반자로 대하겠소.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강설아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했습니다. 설아야, 아침은 먹었느냐? 무리하지 말거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못됐다. 앞으로는 진짜 어머니처럼 잘해주마. 시어머니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뿐 아니라 하인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강설아를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남편 윤재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힘든 일은 없었어? 괜찮습니다. 당신 의견을 듣고 싶소. 이번 달 집안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까요? 윤재혁은 이제 아내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함께 분담했습니다. 내가 물 길어 올게요. 당신은 바느질에 집중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마울 것 없소. 부부는 함께 돕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강설아의 명성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왕실뿐만 아니라 전국의 양반가에서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설아는 모든 주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선택적으로 받았습니다.
어떤 부자 양반이 큰돈을 제시하며 주문했지만 강설아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당신은 며느리와 하인을 학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뭐? 내가 돈을 이렇게 주는데.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바느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옷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양반가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설아에게 주문하기 위해서는 집안의 분위기가 좋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를 잘 대해야 해. 강침선에게 주문하려면 아휴, 하인들에게도 잘해야 한다더라. 이렇게 강설아는 단순히 자신만의 복수를 넘어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나고 강설아는 친정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다. 내가 잘 살고 있으니 어미는 행복하구나. 강설아의 어머니는 시댁 식구들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그동안 따님을 잘못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딸처럼 아끼겠습니다. 그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놓이네요.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강설아를 존중했고 강설아도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설아야, 이번에 왕실에서 또 주문이 왔다며?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예, 데뷔마마의 치마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데뷔마마의 옷이라니? 정말 대단하구나. 시어머님 덕분입니다. 내 덕분이라니? 강설아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는 더욱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그 고통이 저를 단련시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설아야, 미안하고 고맙구나.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남편 윤재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맙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줘서. 당신이 변했으니까요. 진심으로 변한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강설아는 홀로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었구나. 강설아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간다. 강설아의 바늘과 실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무기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강설아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하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셋,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녀는 3년 동안 참았지만 적절한 기회가 왔을 때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여러분의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세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하루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